우리 엄마가 말이야, 대학만 가면 여자친구 생긴다고 했었거든. 근데 안 생기네? 아, 야, 엄마 완전 사기쳤어. 거짓말쟁이야. 서울대만 가면은 막 여자가 줄 쓴다고 했거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완전 망쳤어. 엄마가 내 인생 책임져. 아, 날 불행하게 만들었어. 이런 식의 푸념을 늘어놓는 거죠. 이게 참 황당하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남 탓을 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요, 푸념하기 학습입니다. 푸념하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드릴게요. 국어사전적 정의는요, 마음속에 품은 불평을 늘어놓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시거나 인생을 살아가실 때 뭔가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행동을 하죠? 그런 것들이 푸념하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좋지 않아요. 인간관계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연인관계에서는 더 쥐약입니다. 그러면 왜 이 푸념하기가 문제가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푸념하기 습관이 자존감을 낮추게 되는 원인, 연인관계에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은, 푸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 뿐이라고 느낍니다. 즉, 자기 내면 세계에서 느끼는 욕구들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독 현상도 그렇고 아부하기 악습, 여기에서도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내면 세계자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 세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욕구들을 제대로 맞게 올려줬는데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중독하는 악습에서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푸념하기 악습은 이런 겁니다. 아, 나 너무 바빠가지고 남자친구 사귈 시간이 없네. 너무 불쌍하지 않아? 아, 너무 바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의 남자들은 나를 잘 몰라주는 것 같아. 아, 난 말이지,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연애를 제대로 못 해봤어. 아, 공부만 하느라고 여태까지 남자를 몰라. 내 인생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 우리 엄마가 말이야, 대학만 가면 여자친구 생긴다고 했어. 근데 안 생기네? 아, 야, 엄마 완전 사기쳤어. 거짓말쟁이야. 아, 너 엄마 서울대만 가면은 막 여자가 줄 쓴다고 했거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완전 망쳤어. 엄마가 내 인생 책임져. 아, 날 불행하게 만들었어. 이런 식의 푸념을 늘어놓는 거죠. 이게 참 황당하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남 탓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한 일이고, 엄마가 얘기를 한 것도 자기가 참고로 해서 듣는 거지, 엄마 탓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요? 엄마가 황당해하지? 얘 자식 낳아놨더니 이게 뭔 짓거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엄마가 얘기를 하든 아빠가 얘기를 하든 간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거지, 나중에 다 커가지고 엄마한테 아, 엄마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이없어 하겠죠. 자, 이 푸념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이용당한다라고 느끼고 스스로가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일을 할 시간이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원하는 욕구를 제대로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서 울고만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해보셨지만 여러분의 일을 아무도 누구가 대신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나서서 뭔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나서서 혹은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살아가시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회장이라고 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장동건처럼 되게 멋있게 생기고 김태희처럼 예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1시간 더, 즉 25시간씩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해서는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매일 24시간씩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에 비해서 불공평하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1시간 1분 1초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아무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늘어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뭐 너는 하버드를 가야 된다, 서울대를 가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사는 거죠. 지금 당장 결혼을 해라 어쩌라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부모님이 잔소리한 대로 살아가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보통 이 푸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너무 많은 일을 떠맡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스맨, 비밀 계약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잘난 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연애로 따지자면요, 여자친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가 폭발하는 남친이 되는 거고,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 폭발하는 여자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라고 혼자 시나리오 쓰고 노력하다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다거나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내는 여자라든가 남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려고 하고 상대방의 비위를 쓸데없이 너무 맞추려고 해.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일이나 약속, 내가 책임을 지기로 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담을 느끼게 되고, 부담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발하거나 화내고 예민하게 구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뭐 직장 상사면 직장 상사,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연인이면 연인,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섭섭해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장 상사면 나는 항상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직장 상사는 날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자친구는 똑같아요. 나는 걔한테 되게 열심히 하고 항상 사랑해주고 걔가 원하는 일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걔는 항상 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걔는 나만큼 사랑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프로세스, 예스맨이라던가 비밀 계약을 하는, 나만이야 비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상대방한테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원할 것 같은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걔가 아직 뭘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도 않았어. 요청하지도 않은 걸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 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꽃다발을 선물해주면 좋아하겠지? 근데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잖아. 걔가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뭔가 원한다고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문제고, 조건을 걸고 이거 해주면 뭐 해줄 건데 라고 해서 서로 협상하는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프로세스는 이타주의나 이기주의에서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비위 맞춰주는 행동하면 상대방이 더 짜증나고 여러분들을 경멸하게 됩니다. 이런 푸념하기의 습관 프로세스는요,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제대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력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 점점 더 나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죠. 푸념하기 습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념하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로 불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불평하지 않게 만드는 건 뭐냐? 즉, 최대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푸념하고 투덜대고 나 불쌍하지라고 나를 봐달라고 요청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만 하면 돼요. 결국 푸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 자기를 돌봐주는 것? 이겁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고 싶은지 말이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놓이기를 바랍니다.